남편과 저는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니죠. 그냥 대놓고 싫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제 앞에서 마구마구 막말을 일삼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에 저는 할머니 손에 길러졌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워낙에 잘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 일은 상견례에서부터 조짐이 보였는데요. 친척들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기에 할머니와 저만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시누이까지 나왔고요. 식사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할머니께 말을 했어요. 제가 보니 수빈이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결혼식장에 올 사람도 별로 없겠네요. 저기 그게 아무래도 좀...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대놓고 몇 번이나 했었기에 할머니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형님이 두 분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결혼식장에 올 사람 많아요. 올 사람이 많다고? 제가 수빈 씨랑 워낙 친해서 수빈 씨네 집에 대해 웬만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 부모 없이라는 말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어머님도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수빈 씨랑 처지가 같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어머님께 부모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어머니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제가 뭘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부터 아버님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조심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아버님? 형님이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그네 말이 맞지.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틀린 말도 아니구만. 결국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더니 형님이 할머니와 제게 살짝 윙크를 해줬고요. 사실 시어머니만 봤더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제외하면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나 형님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랍니다. 사실 우리 부부를 연결해준 당사자도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제 인연은 더 특별하기만 한데요. 형님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팀장님이었거든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형님의 직설적인 모습에 많이 놀라곤 했어요. 형님에 비해 저는 많이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랬기에 그런 형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려대더니 누군가 다급하게 제게 말을 했어요. 지금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땡땡병원이에요.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고 팀장인 형님에게 제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기 지금 할머니가 병원에 가봐야... 어찌나 흐느끼며 말을 하고 있었던지 형님이 제게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수빈씨, 내가 말을 할 때는 정확히 하라고 했죠. 저기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뭐야? 근데 왜 꿈을 대고 있는 거야? 얼른 나와요. 어느 병원이에요? 라며 형님이 급히 차키를 챙기더니 저를 끌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곧장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 모든 처리는 형님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이상이 없었고 약간의 빈혈 증상이 있다고 했기에 며칠 입원을 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역시나 형님이 의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울먹였는데요. 다른 가족들한테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할머니랑 저 둘만 살아요. 아, 그렇구나. 미안.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네. 아닙니다, 팀장님.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이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고맙긴 뭘. 근데 할머니가 손녀를 아주 잘 키우셨네. 형님이 활짝 웃으며 링게를 맡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 수빈이 회사 사람입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유,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어떡하노 그래. 고마워요. 우리 수빈이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많이 힘들게 하죠? 아닙니다. 수빈 씨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수빈 씨가 워낙 착하잖아요. 할머님이 아주 잘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빈이 예쁘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형님의 손을 잡고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만 형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형님은 팀장으로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약간은 차가운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겪어보니 제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형님과 저는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형님과 제가 살던 동네가 가깝다 보니 형님 차를 얻어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쩌다 가끔은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가 차려준 밥도 같이 먹었고요. 워낙 성격이 좋았기에 우리 할머니랑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는 형님의 시동생을 보게 되었고 시동생이 제게 관심이 있다며 형님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형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연결해 줬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거든요. 수빈아, 우리 도련님이 너한테 한눈에 반했대. 저한테요? 왜요? 왜긴 왜야. 네가 얼굴도 예쁘고 워낙 착하게 생겼잖아. 얼굴만 보면 아주 그냥 난 순딩입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우리 도련님이 한눈에 반할만 하지. 지금도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도련님 직업도 좋고 성격도 엄청 좋거든? 수빈이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지금 회사에서 최대리가 너한테 자꾸 찝쩍대고 있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최대리가 그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그 최대리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거든? 그런 인간하고는 절대 엮이지 않는 게 좋아. 그니까 우리 도련님 한번 만나봐. 그래 앞으로 내가 네 가까이에서 챙겨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너무 착해 빠져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모성 본능을 자극한단 말이야. 수빈이 네가 내 동서가 되면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거 아니야. 형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제 마음이 심쿵했거든요. 팀장님, 저 지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진짜 팀장님한테 반한 것 같아요. 팀장님이 남자였다면 바로 팀장님한테 취직 갔을 텐데. 야, 난 남자가 좋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농담이에요, 농담. 그럼 팀장님 시동생분 한번 만나볼게요. 정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빼도. 형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형님은 그저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은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다가 직업도 아주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형님 말대로 성격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요. 남편에 비해 제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지만 형님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만이 우리 집 형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든든한 남편과 형님이 있었기에 걱정이 되진 않았지만 말이죠. 남편과 형님이 잘 챙겨주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상견례에서도 역시나 형님은
막말을 일삼던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친척이 별로 없었기에 결혼식장 하객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 우리 친척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쩌죠? 아,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수빈이, 아니 이제부턴 동서라고 해야겠네. 동서도 밖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러. 동서 앞으로는 결혼식 준비나 잘해. 참 혼수랑 이것저것 준비할 때 우리 엄마도 같이 봐준다고 했으니까 시간 맞추자. 나도 같이 가야 하니까. 형님 어머님이요? 그래, 우리 엄마도 수빈이 너, 아니 동서지. 동서 엄청 예뻐라 하잖아. 그니까 엄마가 알아서 잘 도와주실 거야. 우리 엄마가 내 결혼식 때 연습 한번 해봤잖아. 이젠 완전 전문가가 다 됐거든. 사실 형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간혹 형님 부모님과도 식사도 하고 잘 지냈거든요. 어느 날 형님과 단둘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형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던 형님이 제게 물었어요. 수빈아, 우리 집에 가자.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거 엄청 많대. 팀장님 집에를요? 남편분도 계실 텐데. 아니, 우리 친정 말이야. 여기서 가깝거든? 네? 팀장님 친정이요? 그렇게 저는 형님 손에 이끌려 형님 친정까지 드나들게 되었답니다. 형님의 성격이 처음에는 곁을 잘 안 내주는 편이긴 한데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정말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형님 부모님도 진짜 좋은 분들이랍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저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형님 성격이 왜 그리도 좋은지 알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암튼 형님 어머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이 제 결혼 준비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결혼식 날 할머니와 제가 깜짝 놀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조차도 놀란 채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 하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신부 대기실에 직접 오셔서 축하한다며 저를 안아주기도 했고 예쁘다고 외쳐주기도 했어요. 특히나 신부 입장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러주기도 했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아마도 텅텅 빈 신부 쪽 자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외롭지 않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을 갔던 제가 형님에게 전화로 물었는데요. 형님, 그 많은 하객들은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었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상견 옛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말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고릴라가 돼서는 방방 뛰더니만 여기저기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말이야. 특히나 우리 엄마가 보험 일을 오래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게다가 우리 엄마 고객들도 많이 왔더라고. 우리 엄마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참 잘 챙기거든. 형님의 쿨한 대답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형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마치 친언니 마냥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결혼하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막말을 하곤 했는데요. 어머, 넌 어쩜 과일 하나를 똑바로 못 깎니? 이런 건 엄마가 가르쳐줘야 하는 건데 말이야. 하긴 엄마 없이 자랐으니 배울 수가 없었겠지. 그런가요? 아가씨도 과일 한번 깎아볼래요? 형님이 신우이에게 사과를 건넸어요. 내가 왜요? 저 과일 깎아본 적 없어요. 세상에나, 엄마가 있는데도 과일 깎는 것도 제대로 못 배웠나 보네요. 뭐라고요? 저 깎을 수 있거든요? 라며 신우이가 사과를 깎기 시작했는데요. 신우이가 깎아놓은 사과를 보던 시아버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무슨 사과를 이따구로 깎은 거냐? 이제 보니 네 엄마가 딸한테 사과 깎는 법은 안 가르치고 무슨 엉터리 마술을 가르친 모양이구나. 주먹만 하던 사과가 계란만 해졌네. 작은 애가 훨씬 예쁘게 잘 깎았구만. 아이고, 저거 시집가면 진짜 볼만 하겠다. 당신은 심술 좀 그만 부려.
그니까 얼굴에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있지. 당신 지금 애들 앞에서 뭐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은 말이야, 큰애 말빨 절대 못 이겨. 그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깎아준 사과나 맛있게 먹어 제발 좀. 라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몰래 한쪽 눈을 살짝 감더니 제게 잉크를 했어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발끈하긴 했지만 항상 형님과 시아버님이 더 빨랐기에 남편은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온 채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니들 집들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음식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맞네, 동서 집들이 해야지. 우리 다들 기대하고 있을게. 라며 형님이 바로 말을 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형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집들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에게는 엄마 아빠 찬스가 있잖아. 집들이 전날에 동서집으로 갈 때니까 싹 다 준비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차려보자고. 라며 활짝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집들이 전날이 되었는데요. 사돈 어르신들과 형님 부부가 우리 집으로 출동을 해서는 함께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한 뒤 본격적으로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참 많이 고맙고 눈물이 났던 것이 사돈 어르신 두 분께서 앞치마까지 두른 채 정말 열정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두 분 다 손발이 어찌나 척척 맞으시던지 놀랍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거실에 커다란 상을 2개나 편 뒤 음식을 세팅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음식 세팅이 끝나자마자 형님과 사돈 어르신들이 급히 집을 나갔는데요. 동서, 난 나갔다가 조금 이따 들어올게. 그래야 표시가 안 나잖아. 오늘 이건 동서랑 서방님이 다 한 걸로 해. 알았지?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잠시 뒤 시댁 가족들이 집안에 들어섰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이모님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다들 입을 쩍 벌린 채 놀라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 얼굴에는 당혹스러움마저 느껴졌는데요. 아마도 뭔가 흉을 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듯 해보였거든요. 형님은 항상 그렇듯 제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친자매라고 해도 어려운 일일 텐데 항상 챙겨주는 형님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형님이 없을 때였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형님이 없을 때마다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곤 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급히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집에는 시아버님도 안 계시고 시어머니 친구들과 시누이만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왔으니 와서 수발을 들라고 부른 듯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외출을 하고 저 혼자 왔었기에 더욱 신이 난 듯 해보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 친구들도 시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서자마자 친구 한 분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둘째 며느리구만. 그래 맞아. 역시 딸은 엄마가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뭘 배웠겠어. 내가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필이면 저런 애를 데리고 왔나 몰라. 나중에 쟤네 할머니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결혼도 그냥 막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옛말에 집안을 보고 결혼시키라는 말이 있잖아. 거실에 앉아서 계속해서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누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음식을 방으로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요. 언니, 나 방에서 먹을 거니까 예쁘게 세팅해서 방으로 가져다 줘요. 예쁘게 세팅하고 그러는 거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엄마 없이 자라도 감각이 있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라며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며 명령하듯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음식을 가지고 시누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뭐라든지 다 못하는구나.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언니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도 몰라요? 참 볼품없게도 다 맞네요. 언니는 도대체 어디에 복이 있어서 우리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까요? 솔직히 언니 완전 땡 잡은 거잖아요? 아가씨,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제가 언짢은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진짜 짜증나서 못 먹겠네. 엄마! 엄마!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불러댔어요. 왜 불러? 아니 새언니가 나한테 말이 지나치다는데 감히 신우이한테 그런 말을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야? 우리 딸이 뭐라고 했는데 지나치다고 한 거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내가 말한 거라고는 우리 오빠 만나서 팔자 고쳤다 그렇게 말한 거밖에 없어. 그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맞네. 우리 딸 말에 틀린 말도 아니구만. 뭘 그렇게 나를 세우는 거냐? 요즘 다른 가족들이 다 감싸주니까 네가 아주 천지분간을 모르고 날뛰는구나. 이래서 부모 없다고 하면 다들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거야. 봐봐. 별것도 아닌데 자격지심만 쩔어서는 발끈하잖아. 더러워서 안 먹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요. 신우이가 쟁반을 세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탁자에 놓여있던 쟁반과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무튼 이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멀쩡한 집에서 잘 자란 애로 데리고 와야 해.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바닥에 떨어진 거 치우지 않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한껏 비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그런 건데 이런 거 직접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가 떨어뜨렸으니까 직접 치우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딸한테 이딴 걸 시키고 난리야. 어디서 들어와도 이런 제스탱이가 들어와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제가 급히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이지 너무나 서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냥 홀로 삼키기로 다짐하고는 꾹 참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우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형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저 성격에 잘 살지 모르겠네. 아가씨 너무 아나무인이거든. 그리고 아가씨가 술고래야 술고래. 술고래요? 술을 잘 마셔요? 아니지. 잘 마시지는 못하면서 술만 마시면 술주정을 하니까 문제지. 진짜요? 근데 저는 아가씨 술 취한 모습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술주정하는 모습 보이는 날에는 집에서 내 쫓는다고 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이 술이라는 게 쉽게 끊지 못하는 거거든. 지금은 아버님 눈치 보면서 안 마시는 건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 형님이 걱정스레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신우이가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형님의 우려가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한 5개월쯤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급히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둘이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1층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기 말이다. 지금 이서방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동생이 술 취해서 난리가 났단다. 술 취해서 난리가 나다니? 집에서? 아니, 오늘 안 사돈 생일이라는데 사돈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는 술이 꽐라가 돼서 지금 생일상 뒤집어갖고 난리가 났대. 네 아버지 알면 네 동생 제명에 못 사니까 니들이 좀 가봐. 미치겠구만. 집에서 하던 짓을 시댁에서 똑같이 하면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근데 내내 괜찮았었잖아. 그거야 네 아버지 무서워서 그런 거고 시간 없어. 얼른 가봐. 근데 우리만 가라고? 엄마도 가야지. 야, 내가 거길 어디라고 얼굴 두고 들어가냐?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그래. 안 봐도 눈에 훤한데 창피해서 거길 어떻게 들어가냐? 결국 우리가 신우이 시댁으로 급히 갔는데요. 거실에 들어서던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나 있었거든요. 사돈 어르신이 우리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올 때까지 제가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꾹 참고 말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술만 마시면 이러는 겁니까? 아니 술에 취했으면 곱게 잠을 자던지 왜 매번 이 난리를 치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사돈 어르신도 거의 포기 상태인 듯 해보였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보이질 않았기에 남편과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거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벌써 1시간째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끌고 나오려고 해도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놀란 남편이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신우이가 그 안에서 거울을 보고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며 허공에 주먹까지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었어요. 야, 나 무시하지 마 이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확 그냥. 그리고는 다시 한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더니 야, 빌리야, 못생겨가지고 멋져 봐. 막 욕을 하다가 웃기도 하다가 정말 말 그대로 혼자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꼴도 말이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머리에는 잡채 당면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가 음식 범벅이었어요. 놀란 우리가 신우이를 잡아 끌었지만 힘이 어찌나 세던지 꿈쩍도 안 했는데요. 우리한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바깥 사돈 어르신이 신우이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 모양인데 그 말을 듣고는 거실에 차려진 밥상을 들러 엎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신우이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결국 고모부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하자고 통보를 해왔는데 신우이는 술주정을 한 적이 없다며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깥 사돈 어르신이 그날 신우이의 행동을 다 촬영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시아버님께 고스란히 보냈고 말이죠. 그 바람에 시아버님이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바깥 사돈 어르신께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모부도 더 이상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혼을 통보해왔어요. 어차피 5개월밖에 살지 않아서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할 것도 없다면서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해왔기에 결국 신우이는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더니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엎어버릴 수가 있어? 엄마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럴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엎어버려?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것처럼 했으면 집안이 아주 아작났겠네. 그니까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 그리고 엄마 창피한 줄 좀 알아. 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엄마가 그날 그 꼬라지를 못 봐서 그래. 진짜 내가 다시 직겁했다니까. 그랬으니 사돈 어르신들은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잠을 쳐 자던지 하던가. 욕실 거울하고 왜 싸움을 하고 난리야 난리가. 그것도 머리에 잡채까지 주렁주렁 매달고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지만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도 못한 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입에서 또다시 부모 없이 자라서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왔는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어머니는 시이모님 집에 얹혀 살고 계신데요. 시아버님의 마음이 쉽사리 변할 것 같지가 않네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형님과 사돈 어르신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답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